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단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세요.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고 마지막 영상 끝날 때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정주행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7월 8일의 고점을 7월 19일에 처음 돌파한 이후로 약 한 달간 22.5K와 25K 사이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한 차례의 하방 이탈이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얀색 점선이 위치한 22.5K 위쪽 구간을 지켜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가는 모습은 분명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5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쪽의 지지를 천천히 다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3K부터 28K까지의 매물대가 많지 않기에 수요만 좀 붙어주면은 급등이 나와줄 만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지루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참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말이죠. 5월 31일의 고점과 6월 18일의 저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작도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한 23.9K가 정확히 그린존 상단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의 순서로 작도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그린존 상단부가 위치한 0.5 라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라인에서 강한 저항 그리고 현재 강한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요, 돈봉남님, 피보나치 0.5 라인이 왜 중요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소해 보일진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자신의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시작이 반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 반잔의 술에 눈물이 나고 한 잔의 술에 웃음이 난다.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 수 있다고요, 돈봉남님. 절반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컵에 든 물이 정확히 얼만큼인지는 직접 계량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눈대중으로 반 정도 남았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공부가 아무리 싫어도 반에서 중간 성적은 받아오라고 잔소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처럼 반이라는 촉도는 인간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투자시장은 이성과 감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인간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잣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보조지표를 구성하고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절반이라는 개념이죠. 일목산인으로 불리는 호소다 코이치가 만든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특정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점과 저점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반에서 성적이 중간 이상 하는 학생을 상위권이라고 부르고요. 중간 아래인 학생을 하위권이라고 분류하듯이 중간값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다시 그럼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고점과 저점을 순차적으로 찍고 작동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는 그린존 상단부 즉 0.5 라인이 바로 해당 기간 내의 중간값에 해당합니다. 이 중간값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최근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난 두 번의 돌파가 좌절된 위치가 바로 0.5 라인이었다는 게 보이시죠? 그 이후로 지난주에 이 0.5 라인에 대한 작은 돌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 눌림목이 정확히 0.5 라인에 걸쳐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0.5 라인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피보나치 블루존 상단부가 위치한 28.5K까지 탄력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를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 조정을 준다면 피보나치 0.5 라인에 대한 돌파가 세 차례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의 상승 모멘텀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돈봉남님,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같은 위치를 자꾸 도전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곳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뚫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쯤 되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실패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좌절감도 크다는 것 아실 필요가 있어요. 10번 찍어가지고 안 넘어간다는 말만 믿고 10번간 포기하지 않고 이성에게 고백했는데 10번째도 11번째도 12번째도 실패하면 아마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3번이라는 숫자도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3번째 두드리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의 압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이해가 되셨다니 저도 보람찹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저번 내용들 기억 잘 안 나시죠? 같이 한번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시죠. 아이고, 복남이 형, 뭔 그리 중요한 지표가 많아요. 볼 건 보자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미 7월 중순부터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얀색 추세선이 깨졌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노란색 추세선까지는 계속 흘러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까지 이변 없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비더리움 차트에서 확인했던 바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활약에 대한 여파로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노란색 추세선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에 잘 추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 노란색 추세선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노란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해도 그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의 경우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대로 떨어진 이후로는 예외 없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현재 40%대에 돌입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39%대 접근하게 되면 다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현재는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주도권을 넘겨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크립토 전체 시총은 1조 달러대를 돌파한 이후로 작년 6월 최저점이 위치한 1.12조 달러 라인에서 저항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로부터 1.34조 달러대까지는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하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만약 크립토 시장이 이 구간을 돌파해낸다면 1.5조 달러대까지는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현재 위치를 돌파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거시적인 악재로 인해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무너지게 된다면 크립토 전체 시총은 810조 달러대까지 다시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작년 1월에 행보했던 구간에도 정확히 일치하는 구간이기에 올해 말이 되었든 내년 초가 되었든 세계적 경기 침체가 주요 이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구간으로 볼 수 있으니 거시적으로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꼭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정확히 제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노란색 추세선에 닿은 이후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의 반등이고 아직 주요 저항선을 뚫은 것이 아니기에 추세의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방향을 위로 잡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중순 이후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죠. 작년 하나의 차트를 봤을 때 현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작년 7월 말부터 9월 초에 이르는 반등 기간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만약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노란색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부터 한동안 상승하는 형태를 만들어간다면 비트코인은 작년 9월과 같은 조정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커플링된 상태로 기술적 반등을 주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병합 업데이트 이슈로 인해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병합 업데이트는 현재 9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병합이 실제로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아직 한 달 더 남아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노란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타는 현재 흐름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으니 각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미리 전략을 짜시고 구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작정 가만히 있는 사람과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두는 사람 전혀 다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남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게 뭘까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7일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FOMC 회의록에는 지난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연준 의원들이 긴축 통화 정책의 지속 무게를 싣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우려한 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장은 다시금 새로운 방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죠. 저와 크립토 분석팀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며 새로운 소식들과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식 텔레그램과 멤버십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크립토 분석팀 팀원 901이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월드컵 호재를 언급하며 칠리즈 매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돈봉나님, 제가 그때 월드컵 이야기를 듣고 귀신에 홀린 것 마냥 무려 7억이나 되는 돈을 넣어서 지금 4억 정도 수익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말 듣고 축하를 해야 될지 혼을 내야 될지 참 애매했는데 무튼 축하는 못 드려요. 저는 그때 혼냈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다행히 칠리즈가 한 60% 넘게 올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때 칠리즈가 그대로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면 감당되겠습니까? 7만원도 아니고 7억을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말로도 귀신의 시인 것 같았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튼 일단은 바로 익절하시고 원금은 빨리 빼시고 딱 수익금으로만 앞으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원금은 뺐고 수익 난 걸로만 들고 가실 거니까 좀 더 시세 분출 나올 때까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01이가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두 번째 째려보는 코인은 왁스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요, 최근 거래량이 한 3-4번 정도 터졌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터지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빔이 2번 나왔죠.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901이 때문에 왁스를 한번 쳐다보게 됐는데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입니다. 왁스도 그냥저냥 코인은 아니죠. 시총은 한 3,400억 정도 되고 그다지 무겁지도 그다지 가볍지도 않지만은 뭔가 호재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지난번 왁스 시세 분출 나올 때처럼 갈 수 있겠죠. 물론 비트코인이 받쳐줘야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은 왁스도 주의 깊게 지켜봐도 좋은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하나의 코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 코인 확인해봤는데 왁스보다 더 괜찮아 보였어요.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 늦지 말고 시청하세요. 그럼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라이브 방송은요, 보통 아침 8시 10분에서 20분쯤 시작합니다. 늦지 말고 오세요. 안녕.